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백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무설탕 인기가 아주 인기인데요. 설탕이 0, 제로라서 제로 음료라고도 불리죠. 여러분, 제로 음료 먹으면 심장병,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당장 끊어야 한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과장됐다 얘기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요즘 한창 시끄러운 에리스리톨이라는 특정 감미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감미료는 위험하지 않나,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도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에리스리톨이 뭔지 알아봅시다. 에리스리톨은 많은 과일과 채소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탄수화물인 당알코올입니다. 당알코올은 물에 잘 녹으며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음료수에 많이 사용하죠. 옥수수를 발효시켜 얻는 에리스리톨은 당알코올 중 설탕의 7-80% 정도는 감미도를 가지면서 청량한 맛이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자연적으로 발견되나 현재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의 대부분은 대량으로 인공적으로 제조된 에리스리톨입니다. 약간 복잡한가요? 이 설명이 약간 어렵다면 음료수에 설탕 대신 사용하는 단맛 나는 감미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재료 음료에 에리스리톨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재료 음료 중 에리스리톨을 사용하는 음료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재료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단맛은 충분하게 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만을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죠. 또한 재료 음료는 맛에서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에 들어가면은 그 작용이나 결과는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산하 러너 연구소가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보고한 연구 결과에서 에리스리톨이 들어간 재료 음료를 매우 위험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소의 심장혈관 진단 및 예방센터 소장인 스탠리 헤이즌 박사는 에리스리톨이 인체에 주는 위험 정도는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하위 25%인 사람들에 비해 상위 25%인 사람들의 경우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약 2배 더 높았습니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가장 강력한 질환의 심장 위험 수준과 동등합니다 라고 헤이즌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리스리톨이 들어간 제로 음료를 많이 마신 사람은 심장마비하고 뇌졸중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당뇨병 환자하고 같은 수준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들리는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동물 실험을 해본 결과를 봤더니 에리스리톨이 혈소판이 응고하는 걸 촉진시킵니다. 한마디로 인체 내에서 피를 굳게 한다는 건데요. 그 굳어진 덩어리들을 혈전이라고 하죠. 그 혈전들이 심장혈관하고 뇌혈관에 가서 심장과 뇌의 혈액순환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린 제로 음료하고 에리스리톨이 들어간 모든 음료를 당장 끊어야 될까요? 연구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의학저널인 네이처 메디신에 보고된 연구 결과는 조사 대상이 60대 이상의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심혈관 환자 중에 에리스리톨 혈중 농도가 높은 상위 25% 이상이 하위 25% 이하보다 심장병, 뇌졸중, 유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하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연구 아니냐? 맞습니다. 조사 대상이 다르니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이미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혈전 문제까지 추가시키면 당연하게 일반 사람들보다도 충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에리스리톨을 섭취한다고 해서 2배 이상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에리스리톨을 하루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해로운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연구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조사 대상을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는 제한적이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밝힌 확실한 점은 에리스리톨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소판을 응집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굳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에리스리톨의 혈소판 활성화는 혈관 내 혈전, 즉 피덩어리들을 만들고 심장과 뇌 이곳저곳에 가서 혈관 흐름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과 다르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 혈전이 생기는 자체가 몸에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헤이즌 박사는 60대 이상에 대한 연구와 동물 실험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8명의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연구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들로 위에 언급한 심혈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고는 별도의 데이터입니다. 이 8명의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30g의 에리스리톨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에리스리톨 양입니다. 섭취 후 다음 3일 동안 혈액 검사를 통해 에리스리톨 수치와 혈액 응고 위험을 추적했습니다. 다음 2-3일 동안 응고 위험을 유발하고 높이는 데 필요한 역치보다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이 에리스리톨을 일반 사람들이 먹는 평균량만 섭취해도 혈액 응고 위험이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음료뿐만이 아니라 과자 그리고 아이스크림에서도 에리스리톨이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에리스리톨 섭취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확실한 인과관계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료나 과자 아이스크림을 섭취 시에 성분표를 주의 깊게 읽고 만약 에리스리톨이 함유되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추가적인 확실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에리스리톨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감미료들은 어떨까요? 다른 감미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할까요? 다른 감미료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이 완성됐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갈 겁니다. 곧 후속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